안녕하세요. 2021년 아틀라스 3조 발표를 맡게 된 최지우, 이지영입니다. 오늘 이 발표는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배울 기능해부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1. 아틀라스란 무엇인가? 2. 움직임에 대해서 3. 관절의 종류와 특징 4. 상체 근육의 특징 5. 하체 근육의 특징 6. Q&A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곱하기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물리치료학과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 과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기능해부학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틀라스는 첫 번째 목표를 뜻하는데요. 이 내용이 기능해부학을 배우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리치료를 배우기 위해서는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인체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체를 나누는 면과 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인체를 좌우로 나누는 시상면이 있고 앞뒤로 나누는 이마면이 있고 위아래로 나누는 가로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의 중심이 되는 것을 축이라고 하는데 축은 면에 대해서 수직입니다. 그래서 시상면의 축은 이마축이고 이마면의 축은 시상축, 가로면의 축은 수직축입니다. 이번에는 몸에서의 움직임을 대해서 배울 건데 몸에서의 움직임은 굽힘과 펴, 올림과 내림, 몸통 굽힘, 몸통 펴, 가쪽 굽힘, 안쪽 굽힘이 있고 휘돌림이 있고 벌림, 모음이 있고 가쪽 돌림, 안쪽 돌림이 있습니다. 손에서도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좌쪽 치우침, 노쪽 치우침, 손가락 벌림, 굽힘, 엄지편, 그리고 엄지 맞섬이라고 이렇게 맞섬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등 쪽으로 굽힘하는 게 있고 발바닥 쪽으로 굽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번짐, 가쪽 번짐이 있습니다.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번엔 관절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볼게요. 관절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뼈가 만나는 곳으로 섬유관절, 연골관절, 윤활관절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관절 중에서 제일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윤활관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첩관절로 문의 경첩과 유사한 관절로 돌림축의 직각으로 놓인 운동면에서 주로 일어나고 그 예로 윗팔자 관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쇄관절이 있는데 중심 핀에 의해 형성되는 관절입니다. 돌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향하고 축돌림이 일어납니다. 그 예로는 고리중쇄관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원관절인데 타원 모양으로 이루어진 관절로 축돌림이 제한됩니다. 2개의 평면 운동을 허용하고 여기서는 굽힘과 편, 벌림과 모음이 일어납니다. 노성목 관절에서 이 관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절구관절이 있는데요. 절구관절은 구형의 볼록과 찻잔 모양의 오목 모양이 만나서 굽힘과 편, 벌림과 모음을 포함한 축돌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목 위팔 관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관절은 2개의 평평한 관절면 또는 비교적 평평한 관절면의 짝을 이루면서 미끄러지는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손목 손허리 관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안장관절이 있는데 요거가 진짜 중요한 관절이에요. 한 관절에 오목과 볼록을 2개 다 가진 관절로 말의 안장과 유사하기 때문에 안장관절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돌림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엄지, 손허리, 손목 관절 여기서 자주 보이는 관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융기 관절이 있습니다. 융기 모양의 관절로 굽힘과 편, 벌림과 모음, 고리 뒤통수 관절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움직임과 관절을 배웠으니 근육을 봐야겠죠.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먼저 보고 중요한 몇 가지 근육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은 근육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는 부착점 또는 몸쪽에 더 부착되어 있는 점으로 이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인설션은 근육이 비교적 움직이는 부착점 또는 먼 쪽에 더 부착되어 있는 점으로 닿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작용은 근육이 수축과 이완함으로써 발생되는 움직임을 말하고 신경은 근육을 지나가는 신경을 이야기합니다.
네, 첫 번째 설명할 근육은 델토이드 어깨 세모근입니다. 어깨 세모근은 우선 앞섬유, 중간섬유, 뒷섬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섬유는 빗장뼈의 가쪽 3분의 1, 중간섬유는 어깨뼈의 봉우리, 뒷섬유는 어깨뼈 가시의 가쪽에서 오리진하여 모두 위팔뼈의 세모근 거치면에 인설션합니다. 앞섬유는 위팔의 굽힘과 안쪽 돌림 및 수평 모음, 중간섬유는 수평 위 모음, 위팔의 벌림, 뒷섬유는 위팔의 펴과 가쪽 돌림 및 수평 벌림에 작용을 하고 신경 지배는 겨드랑 신경입니다. 손목관절 굽힌 근육은 노쪽 손목 굽힌근, 좌쪽 손목 굽힌근이 있고 손목관절 편 근육에는 긴 노쪽 손목 편근, 짧은 노쪽 손목 편근, 좌쪽 손목 편근이 있습니다. 이제 손목관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관절은 8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몸의 체관을 중심으로 먼 쪽을 원이열, 가까운 쪽을 근이열로 구분합니다. 원이열에는 갈고리뼈, 알머리뼈, 작은 마른 뼈, 큰 마른 뼈가 있고 근이열에는 콩알뼈, 세모뼈, 반달뼈, 손대뼈가 있습니다. 이 8개 뼈는 다음 학기에 배울 인체의학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배 근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배벽 근육들에는 배 가로근, 뱃속 빗근, 배 바깥 빗근, 배 고등근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 가로근은 코르셋처럼 저희 배 주변을 감싸고 있으면서 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르셋 근육이라고도 불립니다. 뱃속 빗근은 배 바깥 빗근보다는 깊은 층에, 배 가로근보다는 얕은 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같은 쪽 몸통 돌림 작용을 합니다. 배 바깥 빗근의 경우에는 반대쪽 몸통 돌림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근섬유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배 바깥 빗근의 근섬유 방향은 저희가 주머니에 손 넣을 때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방향이고요. 뱃속 빗근의 경우에는 배 바깥 빗근의 근섬유 방향과 수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 바깥 빗근, 뱃속 빗근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 고등근. 배 고등근은 섬유성 띠인 나눔 힘줄로 3부분 이상 나누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식스팩 또는 에이팩의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등 근육은 안쪽에서부터 돌림근, 묵갈래근, 방가시근, 가시근, 가장 긴 근, 엉덩갈비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돌림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림근 띠 근육은 어깨뼈에서부터 위팔뼈까지 붙어있는 근육으로 위팔뼈의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 4개의 근육이에요. 여기에는 어깨 밑근, 작은 원근, 가시 위근, 가시 아래근이 있습니다. 이 돌림띠 근육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외워두시면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2학년 때까지 나와요. 이번에는 상체 근육을 봤으니까 이제는 하체 근육을 봐야겠죠? 이제 하체 근육을 보겠습니다. 하체 근육의 볼기근부터 보겠습니다. 볼기근은 큰 볼기근, 중간 볼기근, 작은 볼기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두 엉덩관절을 지나기 때문에 엉덩관절에서 넋다리를 움직이거나 관절을 움직이는 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간 볼기근과 작은 볼기근은 주로 걷는 동안 골반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볼기근이 문제가 생기면 트렌델렌버그 증후군이라고 엉덩이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서 약간 뒤뚱뒤뚱 걷는 것처럼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이 넋다리 근막 긴장근이 매우 중요한데 이 근막 긴장근은 ASIS라고 위앞 엉덩이 뼈 가시부터 엉덩정간 근막 뒤에서 인설션을 합니다. 그리고 작용은 엉덩관절 굽힘, 벌림, 안쪽 돌림을 하고 위볼기 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넙다리 네갈래근에 대해서 배울 건데 허벅지 쪽에서는 네 갈래 근육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넙다리 고등근, 안쪽 고등근, 가쪽 넓은 근, 중간 넓은 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넙다리 네갈래근은 무릎 관절을 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근육 중에서 넙다리 고등근은 엉덩 관절 굽힘에도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가쪽 넓은 근은 이 네 갈래 중에서 가장 큰 근육이라고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햄스트링에 대해서 배울 건데 햄스트링은 뒤쪽 허벅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있는 근육인데 이 햄스트링은 반막근, 반힘줄근, 넙다리 두 갈래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햄스트링은 무릎 관절에서 다리를 굽히고 엉덩 관절에서 넙다리를 펴는 작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까 손목뼈를 봤잖아요. 이번에는 발목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발목뼈에는 발 뒤꿈치뼈, 목말뼈, 입방뼈, 발배뼈, 안쪽 쐐기뼈가 있고 중간 쐐기뼈, 가쪽 쐐기뼈가 있습니다. 발목뼈의 먼쪽 그룹에는 쐐기뼈와 입방뼈가 있고 중간 발목뼈에는 발배뼈가 있고 몸쪽에는 목말뼈, 발 뒤꿈치뼈가 있습니다. 발등 쪽 굽힘을 하는 근육들은 안쪽 앞 정강근, 셋째 종아리근, 긴 엄지 편근, 긴 발가락 편근은 이렇게 4개가 있고요. 발바닥 쪽 굽힘을 하는 근육은 장땅지근, 가자미 근육이 있습니다. 장딴지근과 가자미근은 중요하니까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안쪽 번짐을 하는 근육이 있고 가쪽 번짐을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안쪽 번짐을 하는 근육은 앞 정강근, 뒤 정강근, 긴 엄지 편근, 긴 엄지 굽힘근, 긴 발가락 굽힘근이 있고 가쪽 번짐 근육에는 긴 종아리근, 짧은 종아리근, 셋째 종아리근, 긴 발가락 편근이 있습니다. 이 근육에 대해서 이제 신경도 배울 건데 신경도 알아보면 좋습니다. 이제는 Q&A를 갖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지금 방금 강의했던 내용은 다음 학기에 시험에 주로 나오는 그거를 다뤘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확실히 뭔가 비대면 전공할 때랑 이렇게 뭔가 면학 분위기 이런 게 많이 달라져요. 수업 들을 때 느낌이. 저희가 이제 2학기 때 보면은 이제 방금 설명했던 데가 기능해부학이에요. 근데 기능해부학 때 저희가 이제 근육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할 때는 이제 그 이론으로만 공부하잖아요. 그림만 보고. 근데 이제 그때 실습했을 때는 이제 여기가 여기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작용하구나 하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수업 끝낼게요. 저희한테 만약에 지금 부끄러워서 못 물어봤거나 아니면은 시험 기간 때 궁금한 거 있으면은 편하게 카톡 해도 괜찮으니까 네, 이번에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끝낼게요.